자, 기출편 지수로감수 스텝 2 문제들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수가 정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단 요 식을 좀 지수로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세제곱근 4의 n제곱이죠. 그리고 지수로 바꿔주면 자, 4의 n제곱에 뭐예요? 3분의 1제곱이죠. 자, 그럼 4의 n제곱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4의 n제곱은 2의 2n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요거의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n제곱 요 숫자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2의 2분의 3n제곱이 자연수가 되려면 요 지수 2분의 3분의 2n이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돼야겠죠. 3분의 2n이 자연수가 돼야겠고, 자, 3분의 2n이 자연수이려면 요 자연수 n은 뭐여야 될까요? 요 분모 3을 약분을 시켜줘야 되니까 n은 3의 배수들일 겁니다. 3의 배수들을 이제 쫙 나열을 할 건데 자연수 n은 뭐예요? 100 이하의 자연수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3부터 6, 9 해서 어디까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의 배수인 거 99까지죠. 자, 요 개수를 구하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자, 3의 배수니까 좀 규칙성을 따져봅시다. 자, 요 3이라는 거는 3 곱하기 1이죠. 6은 3 곱하기 2예요. 자, 99는 3 곱하기 몇이죠? 3 곱하기 33이니까 1부터 33까지의 개수인 총 몇 개? 33개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 n의 개수는 33이 되겠어요.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도 어떤 지수가 나와 있고 이 지수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지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a의 3분의 2제곱에 2분의 1제곱. 자, 지수 법칙으로 정리해주면 a의 3분의 1제곱이네요. 요 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연수 n이라고 해볼게요. n은 자연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a들을 찾아줘야 되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a만 남겨줄 거거든요.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해줄까요? 양변을 세제곱을 해서 a만 남겨봅시다. a는 n의 세제곱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세제곱 수인 a들을 다 찾아줄 거야. 이 a는 뭐예요? a는 세제곱 수고요. 몇 이하의 자연수?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세제곱수인 거 뭐가 있을까요? 우선 1의 세제곱 가능하죠. 그리고 2의 세제곱도 8이니까 가능해요. 3의 세제곱은 27이어서 10을 넘어갑니다. 그럼 두 개밖에 없죠. 요 둘을 더해주면 되겠다. 1 더하기 8이니까 답은 9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a의 값의 합을 이와 같이 구해보았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우리 계속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값들을 찾고 있어요. 지금 문제 유형들이 비슷한 거 보이시죠? 자, 3번 보시면 자, m과 n의 값의 범위가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요 식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식이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얘를 다 지수로 형태로 바꿔볼게요. 세제곱근 2m 곱하기 루트 n의 세제곱.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돼요? 2m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n의 2분의 3제곱. 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곱이 자연수가 되려면 요 식들은 각각 뭐가 돼야 돼요? 얘네들도 자연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건데 먼저 2m의 3분의 1제곱이 어떤 자연수 a가 된다고 식을 쓸 거고요. 여기도 n의 2분의 세제곱이 어떤 자연수 b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하고 b는 자연수인 걸로 각각 밑에다가 식을 한번 세워보면 2m의
3분의 1제곱은 어떤 자연수 a가 될 거고요. n의 2분의 3제곱도 어떤 자연수 b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m과 n이 뭔지 좀 찾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이 m만 남겨놓고 여기를 n만 좀 남겨볼게요. 자,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첫 번째 식의 양변에 세제곱을 해주면 이 m은 a의 세제곱이 되죠. 그리고 n은 뭐가 돼요? b의 3분의 2제곱. 양변에 3분의 2제곱을 해서 n만 남겨놨어요. 자, 그래서 이 m과 n이 요런 형태가 돼야겠구나. 여기서 우리가 m을 좀 도출을 해볼까요? m의 값이 어떻게 될까? 자, m은 뭐예요? 2분의 a 세제곱이죠. 자, 근데 지금 요 a의 세제곱이 2의 배수예요. 세제곱 했을 때 2의 배수가 되려면 a는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짝수가 되겠죠. 홀수를 세제곱하면 절대 2의 배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요 a라는 녀석이 뭐다? 짝수니까 2k로 세로 식을 놔볼게요. 우리가 지금 요 분모를 좀 약분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a가 짝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2분의 2k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4k 세제곱 꼴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k는 뭐예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자연수 m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뭐가 있을까요? 먼저 k에다 1을 대입하면 4가 나오죠. k에다 2를 대입하면요 4, 그 다음 2의 세제곱 8, 32가 나오고요. k에다 3을 대입해주면 여기 k에다 3을 대입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27이 되죠. 이거 계산해주면 108이 나옵니다. 자, 그럼 k에다가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4의 세제곱 64인데 m의 범위는 뭐예요? 13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는 값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건 뭐하고 뭐예요? 4, 32, 108.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08이죠. 그래서 최대인 m의 값을 일단 표시를 해줄게요. 우리가 m의 최대값과 n의 최대값을 더해서 답을 마지막에 구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 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m이 될 수 있는 값들을 차근차근 좀 찾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n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n은 뭐가 돼요? n은 자연수 b의 3분의 2제곱인데 우리 요 b의 3분의 2제곱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b는 어떤 형태여야 돼요? 지금 요 분모 3을 없애줄 수 있는 어떤 세제곱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b는 어떤 세제곱 형태의 수로 나타나실 겁니다. 자연수 L의 세제곱으로 나타난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변하죠? L의 세제곱 B 대신에 대입을 해줄게요. 이렇게 나타나니까 정리돼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 형태로 나타나질 거고요. 제곱 형태 쭉 써볼까요? 근데 지금 n의 값이 9 이하니까 9 이하인 L의 제곱 형태 1제곱 되겠고 2제곱 3제곱. 근데 여기서 딱 끊기죠. 16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최대인 n의 값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우리 m 플러스 n의 최대값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m의 최대값 플러스 n의 최대값 더해주면 117이 나오겠죠. 앞에 두 문제보다는 조금 고려해야 될 게 많지만 차근차근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따져주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풀어봤어요. 자, 4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 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fa라고 했을 때 이런 값들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소한 식을 뭐 fa 뭐 이런 식으로 두는 문제들 꽤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는 보통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면서 좀 규칙을 찾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대입한 두 개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F4하고 F27만 잘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F4를 구해볼게요. 자, F4를 구해볼 건데 F4는 뭐예요? A에다가 4를 대입하는 거니까 n제곱근 4의 세제곱 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거를 좀 나열을 해볼게요. 어디서 시작을 해요? A에다가 먼저 4를 대입을 하죠. A에다 4를 대입을 해주면 n제곱근 4의 세제곱. 우리는 요 식을 좀 다룰 겁니다. 자, 지금 형태를 보니까 뭐로 바꿔주면 좀 보기 편하겠어요? 지수 형태로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어떻게 바뀌어요? 4의 n분의 3제곱으로 바뀌고요. 우리 4는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2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2의 n분의 6제곱이죠.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어. 요 식이 자연수가 되려면 지금 요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요 n분의 6이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겠지. 요 n분의 6이 자연수이려면 n은 뭐여야 돼요? 6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얘는 6의 약수일 겁니다. 자, 6의 약수들 쫙 써볼까요? n은 1, 2, 3 또는 6이고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n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6이 뭐예요? F4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요 식을 좀 다뤄주면서 n의 최대값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4를 지금 구했어요. 그럼 우리 F27을 구해볼게요. 그럼 어디서 시작을 해요? 먼저 요 A에다가 27을 대입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죠. n제곱근 27의 세제곱을 써놓고요.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27의 n분의 3제곱으로 바뀌죠. 27은 3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서 지수법칙 써주면 3의 n분의 9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되게 하겠어. 자, 이 n분의 9가 뭐여야 돼요? 얘가 자연수여야 저 거듭제곱도 자연수가 되겠죠. 얘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n은 9로 나눠줘야겠고 그럼 9의 약수들을 좀 생각을 해줘 봅시다. 그렇게 되는 n의 값들 쫙 써볼까요? 9의 약수 1, 3 또는 9죠. 가장 큰 값을 우리는 F27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얘가 뭐예요? F27이 될 거고 우리는 이 문제에서 얘네들을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더해주기만 하면 바로 답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15가 되겠죠. 어떤 좀 생소한 값을 FA라고 뒀을 때 이거를 천천히 해석해 나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F4랑 F27 구하는 방향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봤어요. 자, 5번 문제 볼 건데요. 두 양수 A, B가 있고 좌표 평면 위에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지난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직선이 하나가 나타나요.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나타날 건데 두 점이 있습니다. 2, 로그 4의 A, 3, 로그 2의 B. 근데 얘가 모두 지난대요. 원점도 지난대요. 그러면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죠. 뭐 이렇게 A, B. 이 상황을 조금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좌표를 각각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직선이 하나가 있을 거고 원점이 이렇게 있겠고요. A라는 점이 여기 있겠죠. 이렇게 얘는 뭐 2, 로그 4의 A.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을 건데 얘는 좌표가 뭐예요? 3, 로그 2의 B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보통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뭐가 똑같아요?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O하고 A를 잡았을 때 기울기와 O하고 B를 잡았을 때 기울기 그리고 A하고 B를 잡았을 때 기울기가 다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식을 하나만 세워주면 되니까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기울기를 좀 구하기 쉽게 원점을 하나 잡고
OA의 기울기 그리고 OB의 기울기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면 직선 OA의 기울기하고 직선 OB의 기울기를 각각 구해서 같다고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OA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원점은 0,0이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x값끼리 빼주고 y값끼리 빼주면 2분의 로그 4의 a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직선 OB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x값끼리 빼주면 3분의 y값끼리 빼주면 로그 2의 b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 식을 좀 다룰 건데 밑이 지금 좀 다르죠. 요 로그의 밑을 좀 통일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를 제곱하면 4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성질을 좀 이용을 할 거냐면 자, 제가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어떤 제가 로그 a의 b라는 식이 있어요. 근데 요 밑을 제곱을 해주고 싶어. 밑을 이렇게 제곱을 해줘. 그러면은 진수도 어떻게 해주면 돼? 제곱을 해주면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어차피 요 2는 2분의로 나올 거고 얘는 요 2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값이 항상 똑같아요. 이걸 좀 일반화를 시키면 밑을 만약에 n제곱을 시켜준다. 그러면 지수도 n제곱을 시켜주면 값이 똑같이 나온다. 요 성질을 좀 이용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요 로그 2의 b를 밑을 4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3분의 로그 밑 제곱해주고 진수 제곱해주면 요렇게 나오면서 지금 얘하고 얘의 밑이 좀 통일이 됐죠. 그래서 식을 좀 다루기가 쉬워질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그럼 2분의 로그 4의 a 얘는 뭐랑 똑같아요? 3분의 자 여기서 이제 요 제곱을 앞으로 넘겨줄게요. 2 로그 4의 b랑 똑같죠. 자, 지금 여기 분모가 2랑 3이니까 좀 양변에 6을 곱해줘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3 로그 4의 a는 4 로그 4의 b가 되죠. 이렇게 되겠고 지금 얘는 지금 로그 a의 b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밑이 4니까 어떻게 해줄 거예요? 밑 변환을 좀 시켜줄게요. 로그 a의 b를 우리는 구하는 게 목표인데 밑을 뭘로? 4로 바꿔줄 겁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로그 4의 a분의 로그 4의 b죠. 로그 4의 a를 좀 기준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로그 4의 b만 남겨볼게요. 로그 4의 b는 뭐예요? 4분의 3 로그 4의 a니까 자, 요 식을 조금 이용해서 대입을 해주면 로그 4의 a 그대로 두고요. 로그 4의 b를 4분의 3 로그 4a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로그 4a 사라지면서 답은 4분의 3이 되겠죠. 자, 지금 분모가 0이 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a가 1이 아니니까 절대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겠고 답이 4분의 3으로 구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세 점이 한 직선을 이룰 때 기울기를 갖고 식을 세울 수 있음을 좀 보여드렸어요. 자, 지금 5번을 같이 풀어봤고요. 자, 6번 볼게요. 지금 방금 5번 봤을 때 문제랑 거의 유사하죠. 지금 아까 5번 같은 경우에는 가형에서 나왔던 문제고 나형에서도 좀 비슷한 유형으로 동시에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자, 한번 보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도 지나니까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겠고 얘가 원점 그리고 a 2, 로그 4a 그리고 b 4, 로그 2의 a를 지나죠.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또 어떻게 식을 세울 거야? 직선 OA, O하고 A의 기울기하고 직선 OB 잡았을 때 기울기를 각각 구해서 같다고 한번 놔줘볼게요. 직선 OA의 기울기 뭐가 같다? 직선 OB의 기울기가 같을 겁니다. 자,
지금 직선 OA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요 로그 4의 2는 어떻게 돼요? 이 콤마 로그 4의 2는 2분의 1이죠. 4를 2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기울기가 잘 구해질 겁니다. 어떻게 돼요?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 요게 직선 OA의 기울기겠고, 직선 OB의 기울기는 원점하고 요 점을 이용을 해서 4분의 로그 2의 a 이렇게 같다고 둘 수가 있겠죠. 지금 로그 2의 a만 좀 남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a는 자, 양변에 4를 곱할 겁니다. 4 곱하기 요 반분수 정리해 주시면 4분의 1이 나와서 1이 될 거예요. 로그 2의 a가 1이 언제 돼요? 밑과 진수가 같을 때죠. 따라서 a가 바로 간단하게 구해지겠죠. 자, 5번하고 6번 거의 그냥 유사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7번 한번 볼게요. 로그 문제고요. 지금 요 로그와 로그 값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근데 밑이 조금 다르죠. 요 루트 3하고 9는 어떤 관계죠? 얘를 4제곱 해주면 9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로그의 성질을 좀 이용해서 요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아까 어떤 거 보여드렸죠? 자, 어떤 로그 a의 b라는 식이 있는데 밑을 n제곱을 해주면 진수도 n제곱을 해줘서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겠습니다. 요 성질을 좀 이용을 해볼게요. 그럼 로그 루트 3의 a는요 어떻게 돼요? 밑을 제곱을 해주면 진수도 제곱이 돼야 돼. 그럼 로그 3의 a 제곱이랑 똑같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밑을 뭐로 바꿔줄 거예요? 9로 바꿔줄 거니까 한 번 더 밑을 제곱을 하죠. 그럼 로그 9에 그러면 진수도 한 번 더 제곱해줘요. a 4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이건 뭐랑 똑같아요? 얘는 4 로그 9의 a랑 똑같죠. 로그 9의 a 이거랑 뭐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돼요.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4 로그 9의 a는 로그 9의 ab 요거 진수 곱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로그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죠. 얘는 로그 9의 a 플러스 로그 9의 b가 되겠고, 자, 요렇게 둘이 좀 정리해 줄게요. 로그 9의 a 넘겨주면 3 로그 9의 a가 뭐랑 똑같아요? 로그 9의 b랑 똑같죠.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고, 문제는 뭘 구하래요? 로그 a, b 구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밑을 9로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로그 a의 b는 자, 어떻게 할 거다? 밑을 우리는 9로 바꿀 겁니다. 밑을 9로 바꾸면 로그 9의 a분의 로그 9의 b가 되겠고, 우리 로그 9의 a 그대로 써줄게요. 로그 9의 b는 뭐랑 똑같다고요? 3 로그 9의 a랑 똑같다고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답이 3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 7번 구해봤습니다. 자, 8번 한번 볼게요. 지금 두 실수가 있고 a, b랑 b-a가 이렇게 나왔을 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자, 바로 한번 구해봅시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인데 지금 여기 지금 ab가 나와 있고 b 빼기 a가 나와 있잖아요. 이 식들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얘를 좀 통분을 해주면 되겠죠. 통분을 해볼까요? 그럼 분모 a, b가 되겠고 b 마이너스 a가 되겠으니까 바로 지금 요 식들이 이렇게 나왔죠. 어떻게 돼요? 얘는 로그 3의 5분의 로그 2의 5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 3의 5랑 로그 2의 5가 있는데 지금 밑이 다르고 진수가 똑같아요. 우리 어떻게 해줄 거냐면 밑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밑을 똑같이 만들어줄 건데 우리 요 성질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밑하고 진수를 바꾸고 싶어. 밑하고 진수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밑과 진수를 바꿔주려면 역수로 해주면 되겠죠. 로그 b의 a분의 1이 되겠어. 일단 요 식을 좀 알아두시고요. 밑과 진수를 바꾸면 서로 역수 관계다. 여기서 이제 양변을 로그 b의 a를 곱해주면 어떤 식도 생겨요? 로그 a의 b랑
밑과 진수를 서로 바꾼 로그를 곱해주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거 성질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쨌든 얘를 역수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나가겠죠. 얘 역수취해서 위로 보내줍시다. 그럼 얘는 로그 5의 2분의 로그 5의 3이 되겠어요. 밑이 똑같아졌죠. 요거를 한 로그로 바꾸는 거 뭐예요? 밑변환 공식을 거꾸로 쓰는 겁니다. 로그 2의 3이 되겠죠. 로그 밑변환 공식 거꾸로 써져 로그 2의 3이 답이 되겠어요. 지금 뭐 간단한 문제지만 중간에 뭘 해줬어요? 밑을 최대한 통일시켜줘야지 항상 로그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밑과 진수를 바꾸는 식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8번 문제 같이 풀어봤어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지금 로그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나와 있고 x제곱 플러스 4y제곱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식부터 좀 볼까요? 첫 번째 식 보시면 로그 2의 x 플러스 2y가 3이라고 했어요. 요거 우리 로그로 나타난 식을 항상 뭐로 바꾸는 걸 염두를 해둬야 되냐면 지수로 바꾸는 걸 항상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거 한 번만 좀 빠르게 정리해보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로그로 된 식이 있어요. 로그 a의 n 이 값이 x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지수로 된 식으로 바꿔볼 건데 일단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로그랑 지수의 둘 다 밑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요 로그에 미친 a와 지수에 미친 a는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그거를 먼저 염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진수죠. 그러니까 나머지 얘가 지수가 될 겁니다. a의 x제곱 요렇게 밑에서 요 방향으로 간다 생각을 해주세요. a의 x제곱이 라지 n이 되겠죠. 요 관계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바로 밑에 적용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 x 플러스 2y라는 값은 지수로 바꿔주면 밑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8이 될 겁니다. x 플러스 2y는 8이라는 식이 지금 하나가 나왔고요. 로그 2x 더하기 로그 2의 y가 1이라고 했는데 지금 밑이 똑같으니까 로그 2로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죠. 어떻게? 로그 2의 진수끼리 곱해준 xy 가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것도 지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xy는 2의 1제곱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지금 로그로 된 식을 그냥 식으로 하나 바꿔줬어요. 이렇게 x 플러스 2y랑 xy가 나와 있어요. 그럼 구하라는 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4y제곱이죠.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x제곱 플러스 4y제곱을 구할 건데 이거는 x제곱 4y제곱은 2y를 전체 제곱한 거랑 똑같겠고 제곱 플러스 제곱 형태니까 뭘 생각해 줄 수 있냐면 곱셈 공식 변형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뭘 알면? 얘네들의 합과 그 다음에 곱을 알면요. EXY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곱셈 공식 변형을 좀 적용을 해서 답을 좀 내볼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4Y제곱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Y를 먼저 전체 제곱을 해줘요. 그럼 4XY가 나오겠죠. 걔를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XY가 되겠고 그럼 대입을 합시다. X 플러스 2Y의 제곱 64 빼기 4XY 4, 2, 8 답은 56이 되겠죠. 이 문제는 지수랑 로그 바꿔주는 사실 요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9번 문제 좀 같이 풀어봤어요. 자, 10번 문제. 자, 이제 지수 함수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점의 좌표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와 곡선 y는 a의 x제곱이 만나는 점의 좌표 p, 마이너스 p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y는 a의 2x제곱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q, 마이너스 q라 했습니다. 자, 지금 요 표현을 보세요. p, 마이너스 p, q, 마이너스 q 어디 위에 있는 점임을 지금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점이 어떤 점도 지나요? 지금 요 직선과 요 곡선의 교점이니까 어디다도 대입할 수 있다? 요 지수함수에다도 대입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요 점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도 있지만
요 지수함수 위에도 있으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수함수 자리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했던 거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점 p, 마이너스 p 요 점은 어디 위에도 있어요? 곡선 y는 요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x값 대입해주고 y값도 대입을 해주죠. 마이너스 p는 a의 p제곱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p는 a의 p제곱.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q도 보죠. q, 마이너스 q는 어디 곡선 위에도 있다? y는 a의 2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또 해주면 마이너스 q는 a의 2q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표현하라고 했냐면 로그 a의 pq가 마이너스 8이래요. 그랬을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지금 보세요. 마이너스 p랑 마이너스 q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지금 로그 형태가 나왔어요. 지금 pq를 곱한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해주고 싶냐면 요식하고 요식을 좀 곱해 볼게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곱하면 pq가 나오잖아요. 두 식을 좀 곱을 해주면 pq는 뭐예요? 좌변 곱한 값은 우변 곱한 값이랑 똑같으면서 a의 p제곱 곱하기 a의 2q제곱이 되겠고 이 지수 법칙 쓰면 a의 p 플러스 2q제곱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pq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요식을 좀 활용을 하고 싶어. 그럼 pq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해서 한번 요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로그 a의 pq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로그 a의 p 플러스 2q제곱.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 지수를 앞으로 뺄 수가 있죠. 그러면 p 플러스 2q 로그 a의 a인데 밑하고 진수가 똑같으면 항상 값은 1이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p 플러스 2q만 남죠. 근데 요 로그 a의 pq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8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건 뭐야? p 플러스 2q잖아요. 이 값이 근데 뭐예요? 마이너스 8이라고 식이 세워졌죠. 얼떨결이긴 하지만 답을 구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주면 됐었던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곡선 위에 있는 거 이런 좌표들이 나오면 항상 대입을 잘 해줘서 식을 좀 세워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만 잘 세워놓으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10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11번 문제 좀 많이 봤었던 문제의 유형이죠. 로그 2와 로그 3 상용 로그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상용 로그 얘네들로 표현하는 방법. 상용 로그는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많이 나오는 상용 로그 형태가 있죠. 로그 5요. 이거를 로그 2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 5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10을 2로 나눈 값이랑 똑같죠. 근데 얘는 뺄셈으로 바꿔줄 수 있죠. 나눗셈이니까 진수를 각각 나눠주면 로그 11 빼기 로그 2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챙겨가셔야 될 건 많이 나옵니다.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게 편리하겠어요. 좀 염두에 두시고 얘를 좀 나타내 볼게요. 로그 15분의 4 로그 15분의 4고요. 이거는 뺄셈으로 바꿔주면 로그 4 빼기 로그 15죠. 자, 그럼 얘네들을 좀 이제 다시 쪼개볼게요. 소인수분해를 해서. 그럼 어떻게 되죠? 4는 2의 제곱이죠. 빼기 로그 15는 소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5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2 로그 2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거 가로 쳐가지고 로그 3과 로그 5로 좀 분해를 할게요. 로그 3 플러스 로그 5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로그 2, 로그 3, 로그 5를 분류를 했는데 우리는 로그 2랑 로그 3으로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얘 어떻게 줘야 돼요?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꿔주면 좋겠죠. 자, 해주면 2 로그 2. 자, 요거 분배할게요. 마이너스 로그 3 빼기 로그 5인데 로그 5는 뭐라고요?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요. 1 마이너스 로그 2. 그럼 정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해서 3 로그 2죠. 3
로그 2 빼기 로그 3 마이너스 1. 자, 이제 얘네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 a b로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a b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뭐 꼭 기억해 주시라고요?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꿀 수 있다.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11번 문제 풀어봤어요. 12번 우리 계속 로그 문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 a의 b가 3으로 주어져 있고요. 요 값을 조금 나타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기 밑이 a인 로그가 있고 밑이 10인 상용 로그가 있습니다. 일단 뭔가 로그도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좀 보죠.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그 다룰 때 항상 밑을 어떻게 하라고요? 통일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요 밑이 a인 로그를 다 뭐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상용 로그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상용 로그를 밑이 a인 로그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괜찮은데 저는 상용 로그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상용 로그로 바꾸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로그 a의 b 이거 상용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a분의 로그 b죠. 얘가 뭐란 소리야? 3이라는 소리야. 자, 양변에 로그 a를 곱해주면 로그 b는 3 로그 a가 나오죠. 식이 하나가 주어졌고 그럼 로그 b라는 식이 나오면 로그 a로 바꿔줄 수 있구나. 문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요 식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로그 a분의 b 마이너스 곱하기 로그 a의 100이에요. 자, 지금 우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상용 로그로 바꿔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줄 거야? 얘는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줄 거고요. 얘는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로 나눠줄 수 있죠.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거는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 이렇게 바꿔주고 뒤에 식은 밑이 10인 로그로 변환시켜 주겠습니다. 그럼 분모 로그 a분의 분자 로그 100이죠.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로그 b를 3 로그 a로 할 수 있잖아. 문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게요. 이 로그 b는 3 로그 a로 바꿔줄 거고 로그 100은 뭐예요? 얘는 10의 제곱이니까 2죠. 자, 동시에 정리를 해보면 로그 b 대신에 3 로그 a로 바꿔주고요. 곱하기 로그 a분의 로그 100은 2라니까요. 자, 정리해보면 2 로그 a 곱하기 로그 a분의 2 분모가 정리가 되죠. 지금 1이 아닌 두 양수니까 이거 약분할 수 있나? 분모는 무조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분해줍니다. 답은 뭐예요? 4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한 가지만 제가 기억하라 했어요. 밑이 통일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자? 하나로 통일을 해주자. 그걸 a로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상용 로그로 바꿨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2번 문제 풀어봤고요.